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미국에서 고용이 좋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씩 더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나스닥이 유난히 좀 좋았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중소형주 장세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또 유가증권 시장에 3,200선 허들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네. 대안이 또 이쪽으로 문을 열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도 다행인 건 9월 들어서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서 이거 큰일 났다. 9월 증시 뭐 세계적으로 안 좋다는데 이대로 무너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3,200을, 코스닥이 800선을 정말 이 의미 있는 상징적인 숫자를 잘 지켜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고요. 또 그렇죠. 시장 이쪽이 빠지면 저쪽이 오르면서 그래도 지수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시속 게임을 펼치면은 어떤 쪽으로 무게중심을 둬야 될까? 이게 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또 쉬어가나 싶었던 원전 그리고 또 그렇게 고생했던 2차 전지도 오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쪽으로 쭉 밀고 가기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이 시장. 과연 개별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우리가 승산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랭킹쇼 이 시간에서 알아가시죠. 이제 막 사신 분들도 내가 잘 산 거 맞나? 확신이 없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래 들고 있었는데 뭔가 좀 오늘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 원금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어. 하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 반등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까 질문 주세요. 네. 종목진단 신청 방법은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251-82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서도 접수 받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강사님 오셨군요. 준호님. 시소 타본 적이 가물가물하다. 진짜 시소를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놀이터 가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진짜 놀이터는 네. 와 정말 성인 되고 놀이터 가본 적은 거의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어릴 때 놀이터 진짜 좋아했거든요. 홍대 놀이터. 저는 홍대를 별로 안 가서 예. 말로만 많이 듣던 홍대 놀이터 저는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림도 안 그려줍니다. 버스킹의 성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갔던 건 저는 대학생 때. 전 대학생 때도 사실 홍대랑은 약간 좀 거리가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사람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직도 기억나요. 홍대 클럽에 한번 그 친구 따라서 갔었는데 와 너무 기빨려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클럽 얘기. 진짜 클밍아웃. 그때 뭐 너무 예.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젊은 시절을 불태워야 된다 해서 동생들 따라 한번 갔었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렇게 성향 맞춰서 해야죠. 노는 것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 성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게시판에 빨간 목령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일찌감치 안녕하세요. 레드로켓님 글 네. 남겨주셨어요. 그라미님도 계시네요. 자, 프리지아님 와주셨고요. 머라카노님, 그리고 뚱이언니님도 오셨습니다. 하리보 균이님께서는요, 이놈의 2차 전지. 오늘도 오르다가 또 떨어지는, 짜증이 난다 하셨는데, 조금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짜증보다도 정확히 전략적으로 진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래서 종목 상담 신청 저희 이제부터 접수 받겠습니다. 네. 많이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랭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말랑말랑한 주제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상식 나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나? 그리고 오늘은 또 스포츠 연애 쪽이거든요. 네. 이쪽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키워드 보시죠. 스포츠 연예라더니 이 민감한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연봉. 저는 연봉. 음봉, 양봉은 알아도 연봉은 모르거든요. 가족들끼리도 묻지 않는 게 연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공개되어 있는 이 고액 연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간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연봉인데 이 연봉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섹터를 연결을 지으시면 네. 오늘의 랭킹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렇습니다. 2025년 한국 운동선수 연봉 순위는
그렇습니다. 이분들 연봉 어마어마할 텐데 말이죠. 네, 올해 기준이고요. 네. 요즘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스타가 해외 나가서 국위 성향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야구 쪽에도 메이저리그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나가 있고 축구에도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그들의 몸값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했잖아요. 네. 팀을 옮기면서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 같이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는데 후보군이 쟁쟁합니다. 역시 정말 이름값 있는 선수들 그리고 축구와 야구로 집중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구에 이정우 선수와 김하성 네. 선수 이렇게 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축구에는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손흥민 선수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이분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네. 최소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두 분이 야구고요. 아래쪽에 세 분이 지금 축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후보군만 봤을 때 저는 약간은 아쉬운 게 여성 선수들이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야구와 축구가 물론 뭐 대중 스포츠의 양대 산맥이긴 하지만 좀 골고루 퍼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보긴 합니다. 확실히 스포츠는 인기 스포츠 쪽으로 좀 많이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준호님께서 누가 봐도 손흥민일 건데 네. 그럴까요? 자, 그런데 이 예. 누가 봐도라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아닐까요? 물론 네. 이런 페이크가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차피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막 굳이 기사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생각하시기에 이 선수가 가장 유명하지 않아? 이 선수가 지금 팀 내 기여도가 가장 높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현재 유튜브 게시판에서도 보기 올려드렸으니까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라카로님께서요, 이김, 손김, 황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성이 다 다른가 싶었는데, 김이 두 명이죠? 그 김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요것 좀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손흥민 선수로 몰리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 김민재 선수, 김하성 선수 오. 굉장히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우 그래요. 선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김구루 전문가님, 혹시 스포츠 좋아하세요? 요즘 막 챙겨보진 않는데, 그래도 네. 뭐 뉴스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한국 운동선수 중에서 올해 연봉이 가장 많은 선수, 예측 가능하시겠습니까? 거의 1, 2등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게 e스포츠를 포함하게 되면은 아마 5등, 4등 라인이 좀 바뀔 겁니다. 네. 근데 e스포츠가 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제 리그가 어디 국가에 속해 있느냐도 연봉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점이니까 이런 지점을 좀 힌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 정도면 1등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정답을 알고서 들으면 네. 이 리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고 네. 참고로 200억 넘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5위와 네. 1위 간의 차이가 한 3배 더 되는 것 같아요. 복권이 몇 번 돼도 그 연봉을 따라갈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또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연봉 이야기 네. 김근우 전문가의 힌트까지 들어봤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 본업에 충실해야죠. 또 그렇습니다. 시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골고루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종목들 얘기가 쏙쏙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다시 한번 잘해보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즐거운 랭킹쇼 시간입니다. 코로나 끝날 무렵 매수한 뭐예요? 그럼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긴데요. 그렇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때 그때 상장했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직도 깜깜하다는 이야기인데요. 74,000원에 40% 탈출을 꾀하고 계십니다. 이제 5만 원 조금 넘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K 바이오사이언스 비중도 많고요. 매수가도 높습니다. 탈출 가능할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이게 지금 바이오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때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모멘텀으로 보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저점이 이제 35,000원 레벨이었으니까 5만 원권까지 오면 사실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매수 자체를 위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발생하는 하방에서부터의 상승이 그다지 체감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러면 지금 바이오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여러 차례 바이오를 강조드렸고 아마 그럴 때 바이오를 잘 사셨던 분들은 이미 막 40%, 50%, 막 60% 수익이 쌓여 나가고 있는 때인데 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더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를 할까가 중요한 건데 일단 글로벌의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제가 바이오에서 주요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을 이야기 드릴 때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게 빅파마들과의 연관성. 글로벌에서 개발하고 있는 방향성과 맞아 떨어지는가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력 자체가 백신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은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지금 빅파마가 열심히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 방향은 키워드만 들어도 눈치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뜨거웠었던, 그 앞으로도 뜨거울 비만 치료제. 그 비만 치료제랑 같은 계열로 볼 수 있는 메쉬. 그리고 당뇨 치료제. 지금 다 핫하죠. 그리고 영원한 이제 원픽, 항암 라인. 항암 라인은 지금 ADC라든지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할 거 없이 개발이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이자면 이제 플랫폼류가 좀 예를 들 수 있겠죠.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 이중항체라든지 또 융합단백질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다 비만 치료제나 항암 타겟, 자가 면역 질환처럼 시장성이 굉장히 또렷하고 지금 개발 방향이 맞아 떨어지는 치료제들입니다. 그럼 이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결이 다르죠. 이쪽 라인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독일의 IDT 바이오로지카죠. 그러니까 CDMO 기업을 인수하면서 독일에 있는 바이오로지카의 실적을 거의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적자를 쭉 지속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죠. 근데 저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한들 모멘텀에서 베이스가 되는 바이오 투자에 그리고 바이오 퍼포먼스의 값들이 가장 큰데 모멘텀 자체에 세게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비중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이오 투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던 이런 범주 속에 속해져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면은 대부분의 기업이 다른 바이오 날아가는데 왜 내 바이오 기업은 안 가지? 이런 결과값을 가져와요. 결국 글로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 그 방향에 맞아떨어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쭉쭉쭉 우상향이 나오지만 특히나 금리 인하 같이 박차를 가하는 재료들이 발생하면 더 빨리 올라가지만 그 이외에 나 잘해요 하는 기업들, 나는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걸로 잘할 수 있어요 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바이오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도 잘 들어보시면 좋은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놓으시기만 하더라도 기대값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이런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을 많이 사게 되면 포모가 많이 오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올라갈 걸로 봅니다. 제가 왜 궁극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냐면 실제로 백신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은 시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들이 안 생길까요? 아니요. 꾸준히 생겨왔습니다. 과거에 에볼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조류독감 같은 질병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 바이러스들은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죠. 변이체가 항상 발생하고요. 저는 그런 시점들이 또다시 도래될 거라고는 뭐 당연히 봅니다. 거의 2, 3년 주기로 한 번씩 유행병은 발생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백신 관련 기업들, 또 뭐 시약 관련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세게 한번 상승하는 기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다만 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이오 뷰와 미래에 대해서 쭉 가져가는 뷰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중장기로 보신 거면은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되 비중은 좀 줄이자. 이 비중 줄이는 가격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55,000원에서 한 6만원 정도 되는 라인 오면은 비중을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나머지만 가져가시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난 중장기 하겠다 하시더라도 비중은 꼭 체크를 하시고 절반 줄이고 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올라간 다음에 바이오 종목들도 무조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처럼 좋은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또 조정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더 사야 되는 시점들이 또다시 등장하겠죠.
더 살 수 있는 좋은 가격에 조정권의 가격이 등장할 겁니다. 그럼 이런 대응이 필요하겠죠. 중장기로 가더라도.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든 중장기 플레이든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 줄인 비중을 중장기 타겟이라면 다시 살 생각을 하시고 모멘텀 플레이라면 여기서 줄인 비중 가지고 다른 종목을 타겟하는 형태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투트랙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살펴드렸습니다. 비중을 좀 줄여 가시고 나중에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더 그 비중을 다시 실는 방법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그래도 또 다른 종목 대비로 이렇게 주변 종목군들이 잘 갈 때 너무 무거우면은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비중 조절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근우 전문가님이 등장하면은 게시판에 한 차례 좀 술렁합니다. 팬층들이 상당해요. 목소리도 좋고 예. 남자가 봐도 잘생기신 남자가 봤을 때 잘생긴 사람이랑 여자가 봤을 때 잘생긴 사람이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김근우 전문가님이 이견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보통은 남자분들이 좀 진한 스타일 잘생겼다고 선이 여기는 굵고, 편이고 그리고 그 쌍꺼풀이 있냐 없냐 요즘에는 쌍꺼풀 없는 남자가 대세잖아요. 그쵸, 그쵸. 그 남자들은 있는 거 좋아하고 아, 그래요? 강렬한 거 좋아하고 그런 편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글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네. 태양과 바람님도 지금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남한종 서포트님께서는 4x4, 양갱이님께서는 동서를 잡고 계시네요.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예원신당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해나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못 들어드릴 것 같은데 창호형 거는요. 가능하세요? 이런 거? 이거 쉽지가 않네요. 저도 네.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건데,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하늘하늘한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 좀 찾아주세요. 지발요. 아직도 에어컨 속에서 애타게 찾고 있어요. 저도 에어컨을 늘상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목이 메이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작년 생각해보면은 네. 작년에 추석이 좀 빨랐잖아요. 네. 올해는 10월인데 9월이었잖아요. 그때 추석 지나고 나서도 계속 더웠어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생일이 11월 3일이거든요. 거의 그때쯤까지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까지 더웠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괴로웠습니다. 저 작년 진짜. 추석쯤에 이사를 했는데 네. 9월이었잖아요. 그래서 땡볕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에어컨을 옮기기만 했지 설치를 안 했어요. 아, 한동안 쓸 일이 없겠구나 싶어서 에어컨 청소부터 하고 설치해야지라는 맙소사. 생각에 그래서 9월, 10월에 땀을 네. 삐질삐질. 어우. 아, 그 기억이 있어서 아, 정말 늦더위가 엄청나구나라는 걸 작년에 깨달아서 올해는 이렇게 에어컨님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나마 네. 지금 좀 나은 것 같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평년에 비하면 확실히 좀 덥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더위가 이어지질 않고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증시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좀 불어왔으면 좋겠네요. 코스모신 소재 또 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 종목 그거요? 궁금하다고. 채팅창에 나왔다고요? 이렇게 진단 신청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 현대차 매수 시점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도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방어율님께서 그래요. 이거 왜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한 번씩 잘생겼다는 말씀 들으셨대요. 요즘엔 처음 못 듣는다고. 이건 저희가 뭐 진상조사 들어가나요? 조사에도 파악할 길은 없죠. 예. 박은율님 그렇지만 좋은 시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좋은 시절이 수익으로 펼쳐질 수 맞아요. 있으니까요. 저희와 예.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꼼지랑님은 오늘 주제가 네. 이 스포츠 스타 연봉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스포츠는 전혀 모르신다고. 스포츠를 알더라도 사실 이렇게 연봉을 모두 다 알기가 힘든데 우리 맞아요. 김근우 전문가님이 힌트를 충분히 주셨죠? 그렇습니다. 별가리님 모셨고요. 부스터님, 저와 생일이 같네요. 11월 3일이시라고 아. 축하드립니다. 미리미리. 나중에 네. 또 그때 축하 못 드릴 수 있으니까 미리 앞서서 축하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그 사이 틈바구니를 이 비집고 또 종목 네. 상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소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넥스틸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13,778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을 약간 살짝 담아주셨어요. 5% 비중으로 들고 있다 해주셨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지금 주가가 얼만데요? 12,000원대네요.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데 좀 바닥인가 싶어서 사셨나요? 계속해서 근데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스틸 원금 회복 가능할지 여부 질문 들어왔는데요. 김근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요. 이 알래스카 LNG 타겟의 이 철강 종목들은 웬만하면 트레이딩 뷰로 보시고
붙었을 때 파는 방식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미 고가권에서 수많은 찬스를 준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당연히 이제 모멘텀이 좀 죽었죠. 아주 조용합니다. 그럼 이런 지점에서 굳이 알래스카 LNG 종목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막 뜨거워졌을 때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할 때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충분히 했어요. 거의 6개월을 변동성 구간을 줬습니다. 그럼 내려가면 잡으면 올라간 다음 팔고 내려갔을 때 잡으면 올라가면 팔고 이런 구조의 트레이딩이 상당히 가능한 건데 지금의 모습은 사실 거래만 봐도 이제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트레이딩의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휴스틸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철강주들, 작은 특히나 소형주들이 비싼 형태인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넥스틸을 포함해서 강관류 종목들이 미국 수출 비중이 좀 있죠. 물론 강관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특수강관 제외하고는 거의 미국 수출에 철강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이제 넥스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이제 유정관이라고 해서 우리 가스관 또 석유관 만드는 철강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국향 나름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세도 좀 보이고 있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알래스카 LNG에 대한 모멘텀이 탄력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거고 앞으로 꾸준히 이야기는 나올 테지만 결국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때까지는 거의 한 7,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때까지 이 주가가 등락을 보인다라는 거는 테마색이 굉장히 진한 등락입니다. 실적 찍혀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오로지 알래스카 LNG가 될 것 같아. 그럼 수혜받을 것 같아. 조용해져. 그럼 또 빠져. 이런 방식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트레이딩 방식이 근데 사실 프로가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대형주도 아니고 그 모멘텀의 핵심이 되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물렸을 때 대응이 어려워요. 손절 칼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의 트레이딩, 테마색을 가지고 등락이 있는 것들에 대한 트레이딩보다는 차라리 이제 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모멘텀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장의 중심주들 위주로 타겟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부터 운의 영역이 좀 많이 적용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밑에 깨고 내려가면은 레벨이 한 밑에서 움직입니다. 한 단계 밑에서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잡혔죠. 근데 우리 지지 저항 같은 거 다들 보셨잖아요. 이제 여기서 저항 맞습니다. 이 위로 못 가요. 그리고 모멘텀이 한번 더 깨지면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이런 구조상 하방에 대한 압력이 점점 더 커지는 구간. 내려가고 반등, 내려가고 반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번 큰 테마가 발생하면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갈 건데 이건 전형적인 트레이딩만 가능한 영역의 종목이고 그 트레이딩이 유리한 구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매력도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 본전 오면 정리하십시오. 근데 칼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전 저점 깨면 그냥 파시는 게 나아요. 네. 이거 비중을 더 들어가고 또 때 빠지면 더 사고 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의 많은 비중을 투자할 만한 종목은 전혀 아닙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전 저점 깨면 칼같이 자르자. 근데 올라가면 본전 탈출하자. 그리고 알래스카 LNG 향보다는 지금은 차라리 이런 중소형주 장세에서 대형주들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관심을 두는 게 유리할 겁니다. 이 정도 그냥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넥스틸 살펴드렸습니다. 아래쪽에서 손절 생각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전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죠. 네.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굳이 알래스카 LNG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네. 저희 오늘 주제는 e스포츠스타 연봉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가 5명의 후보군이 있잖아요. 네. 거의 뭐 골고루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론 일반 직장인 연봉의 몇 배가 되기는 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이 5명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연봉이 낮은 이 스포츠스타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입니다. 자, 5위는 바로 황희찬 선수입니다. 네. 축구 선수죠. 와, 5위가
77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적설이 약간은 있기는 했는데 이 네. 잔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2028년까지 재계약을 하면서 연봉 77억 원, 우리 돈으로 77억 원이고 468만 파운드. 제가 알고 있는 황희찬 선수 얼굴이 좀 약간 다르지 다르네요. 않는가 예. 싶은데 이거- 오늘은 그래도 예, 이거 오늘은 그래도 느낌이 좋은 게 뭐냐면 예. 제가 77억 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잠시 상상만 해보게 해도. 되거든요. 예. 이야 재밌네요. 이거는 누구한테 실례인 거예요? 황희찬 선수한테 실례인 거예요? 근데 아니면은- 은근히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맞는 것 같은데 누군가 약간 은근히 이러고 비슷하네요. 있었어요. 예. 제가 황희찬 선수를 좀 닮았었네요. 그런가 봐요. 아니, 생각보다 위화감이 별로 없죠. 좋은 거죠? 저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 제작진들의 기술력이 좋아지는 건지. 제가 축구 실력만 예. 있다면 저 삶과 최인지 딱 재미날 것 같은데 말이죠. 게다가 이 최근 들어서는 뭔가 좀 팀을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8월 말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면서 다시금 또 선발 주자로서 입지를 다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77억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사실 네. 일반인들이 평생 만지기도 힘들 만한 정말 그런 그렇죠. 금액이기는 한데 이 5명의 선수들 가운데 두 자릿수는 황희찬 선수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모두 다 1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들을 보고 있고요. 준호님께서 77억? 로또가 5번은 돼야 하는데. 정말 그리고 그 복권도 복권 나름이지만 어쩌면은 좀 낮을 때는 거의 10번 가까이 돼야지 저 정도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저희 이 합성이 좀 나갔는데 네. 빨간 목련님께서 황희찬 저렇게 안 생겼는데.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뭐 이거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지금 이 시점에 이선민님께서 지수가 좀 약하네요. 그래요? 카카오그룹 좀 더 내리네요.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수가 오늘 잘 가는 듯 하다가 오장이 약간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빠졌다가 지금 저점 찍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지금 어떤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관심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목요일 오후장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지만 매수 금액은 현재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됐는데요.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우리기술 올라왔습니다. 원전과 풍력, 격포제 속에서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4,2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2위에는 삼영행텍 올라왔습니다. 조선과 원전 그리고 광산 플랜트까지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 랠리를 보였고요.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3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의 SMR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혜 기대감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도 3일째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4위에는 프로티나 올라왔는데요. JP모건의 96억 원의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프로티나까지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5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습니다. 연이은 안전사고가 터지면서 전일에는 급락세를 보였던 하나오션인데요. 오늘은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는 HJ중공업 올라왔습니다. 건설업 성장과 함께 마스가 수혜까지 겹치면서 HJ중공업 상승 랠리 지속하고 있고요. 7위에는 KSP 올라왔습니다.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 전공정을 유일하게 자체 제작한 KSP인데요. 신규 사업자가 없어서 독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930원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8위에는 삼성전자 올랐는데요. 삼성전자는 6만 전자에 계속해서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9위에는 오리엔탈 전공 랭크됐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오리엔탈 전공 장중에 9,000원 선까지 넘어섰고요. 10위에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랭크됐습니다.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자큐보 흥행 속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현재는 31,000원 안팎에서 움직입니다. 11위에는 오성첨단소재 랭크됐습니다. SK 오션플랜트 지분 인수 추진에 주목받고 있는 오성첨단소재인데요.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 1.6% 가까운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12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2.5% 가까운 반등 흐름 보이고 있고요. 13위에는 세진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HD현대의 핵심 협력업체로 꼽히면서 주가 7거래일째 올라갑니다.
14위에는 유로핏이 올랐는데요. 의료 AI 관련주로서 이번에 알츠하이머병 데이터 글로벌 표준화 본격 시동 소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급등세 보이면서 13,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5위에는 현대모백스가 올랐는데요. 물류 자동화 수주 확대로 목표가가 7,700원까지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6,55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16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왔는데요. 벤츠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리튬 메탈 전지의 급속 충전 기술 개발 소식까지 나온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36만 9,50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상태고 1%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파이넴텍 올랐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백플레이트 공급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제한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SK하이닉스 올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사이 SK하이닉스는 1%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HBM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고 이번 주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19위에는 케이프가 올랐습니다. 실린더 라이너 제조업체로서 자회사인 케이프투자증권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만원 선도 돌파했습니다. 20위에는 다날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관심이 뜨거운 종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 탄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인데요. 8월 말부터 꺾였었던 2차 전지주, 오늘은 리튬과 소재, 장비, 전고체 그리고 ESS까지 골고루 강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조금 밀렸을 때 매수 기회로 포착을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 배터리 셀 업체들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흔들렸었던 2차 전지주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뒷심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오늘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은 걸까요, 전문가님? 이건 호흡의 문제가 될 거고요. 종목의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2차전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2차전지가 아니죠. 특히나 지금 소재 기업들도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좀 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지금의 키워드는 ESS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LFP향 소재를 지닌 ESS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파급력이 상당히 좋고 수요가 상당히 충족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먼저 이제 선발로 좀 끊을 수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지금 벤츠 수주도 있고 이전 대규모 수주도 상당히 많았죠. 대부분이 ESS, 그것도 LFP향이었습니다. 저는 색깔이 슬슬 변해가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이제 우리가 2023년을 기억해서 2차 전지에 그냥 2차 붙으면 다 같이 올라가던 그런 시대는 좀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갈 거고 내려가는 애들은 내려갈 겁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종목 구분이 그래야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지금은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MPC 같은 경우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셀 3사 중에 유일하게 LG에너지솔루션만 AMPC 받을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고 또 하나는 이 LFP향으로 해서 수주가 들어오는 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SK온 같은 경우고,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수주량 같은 경우는 ESS가 뜨거운 감자가 된 지는 뭐 긴 시간이 걸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를 토대로 해서 실적을 보여주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는 실적이 지금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럼 이 깨져 있을 때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종목들과 턴어라운드 나오지 않는 종목의 천차만별의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차라리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웃돈 주고라도 그때 가서 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디가 알짜고 어디가 알짜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주를 통해서 구분을 하자라면 셀은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낮겠고, 또 특수광물로 보자라면은 포스코퓨처엠이 소재에서는 좀 각광받을 수 있겠죠. 중국과의 마찰을 기대한다라면. 그리고 이제 ESS 향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2분기에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관점을 지금 사서 앞으로 급등 나오겠지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올라가다 또 내려옵니다. 올라가다 또 내려오고. 결국 실적으로 입증되는 애들만 우상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매수 기회다라는 거는 사자마자 올라가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2차전지의 뷰를 가져가는 거는 알맞지 않다. 2차전지는 지금 주도주가 아니에요. 지금 2차전지를 타겟하는 건 지금은 누워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누워있더라도 다음 분기라든지 다다음 분기에 퍼포먼스 값을 기대하고 싸게 사서 모아두는 전략이 유효한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애들만큼의 기대값을 가져가는 건 쉽지 않은 섹터니까요. 그러면 그랬을 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매수 안 하고 좀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애들 보고 그리고 올라가는 애들의 구조가 실적이 바뀌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조정 나오면 저는 그때 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구분 지점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있기 때문인 거고 들고 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섹터 단위의 수급을 좀 기대하실 텐데 이 섹터 단위의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시장만 봐도 아시겠지만 2차전지가 주도성을 막 세게 지니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점 찍고 올라오고 저점 찍고 올라가고 이런 방식인 건데 이 변동성 속에서 비중 관리를 좀 해두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종목이 2차전지도 한두 종목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재 따로 부품 따로 장비 따로 또 대표적으로 셀 따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중에 이제 타겟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제 셀 기업들이 먼저 물꼬를 터줘야 된다라는 지점. 셀 기업들이 물꼬를 터줄 때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물꼬를 지금처럼 쭉 튼다라면은 LG의 향 2차전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삼전이 움직이면 삼전 밑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고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하이닉스 밑에 있는 소부장이 움직이는 것과 이제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구분해야 되는 때라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들 매수 기회가 될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종목마다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신중하게 매수 기회를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도 진단 신청 많이 올라오고요. 이영재님께서는 2차전지 한 번만 쏴주세요. 네. 진짜 착하게 살게요. 제발.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리고 네. 민성님께서는 2차전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오늘은 갈 줄 알았는데 점점점 해주셨어요. 그리고 금수저님, 2차전지도 조만간 주도주로 편승하겠죠라는 기대 심리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자, 새로 경숙님도 와주셨고 네. 똥랑이님도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 진단 요청도 꾸준히 남겨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에서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참 저희가 이야기 많이 하다가 요즘 네. 들어서 다소 좀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목 진단 신청 올려주셔서 같이 좀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네. 파마리서치고요. 요황님께서 이 종목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올해가 뭐예요? 작년부터 정말 파마리서치 하나면은 열 삼성전자 안 부럽다 네.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리고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요 이동평균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5일선, 21선 이탈. 과연 그렇다면은 이제 파마리서치가 추세가 꺾이는 건가? 아니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밀릴 때 지금은 사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우리 시청자님은 최근 들어서 올라갈 때 같이 좀 편성을 해볼까? 라는 생각에 사셨나 봐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65만 3천 원이 매수가거든요. 네. 현재 주가가 62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65만 원 이때 정말 큰 용기를 가지고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비중이 15%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마리서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고 계신데 여기서 어떤 판단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파마리서치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좀 작은 시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요. 지난 한 4, 5개월 정도 시장을 집도했다고 할까요? 시장을 끌고 올렸던 건 첫 번째 산업재 라인, 조선, 방산, 원전, LNG, 전력설비 같은 겁니다. 두 번째가 소비재입니다. 피부미용, 화장품, 피부미용, 바이오, 엔터 이쪽 소비재 라인이죠. 네, 지금 시장을 보면요. 산업재 소비재가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매수세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위로 쭉쭉 쏘고 있지 않죠. 특히나 소비재 같은 경우는 1차적인 하락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파마리서치뿐 아니라 잘 나가고 있던 APR도 고가권을 뚫지 못하고 일단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보다 좀 덜한 종목들, 생산에 있는 생산라인 화장품 종목들, 브랜드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지죠. 이게 저는
적당한 그리고 적절한 조정이다라고 봐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면 대부분의 섹터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도 큰 조정 겪고 기간 조정 끝난 다음에 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띱니다. 파마리서치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업황이 끝났냐, 성장세가 끝났냐, 실적이 또 안 좋아졌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성장 그대로 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리쥬랑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 진출이 또렷해졌죠. 그것도 프랑스 진출입니다. 참고로 화장품은 국내 기업들이 유럽 진출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규제 대상입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 임상까지도 유럽은 제재하기 때문인 건데 지금은 그 허들 다 맞춰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잘 팔리기 때문이에요. 파마리서치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이라면 결국 성장 캐파는 더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 중국 기대값은 이미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 팔리고 있었던 뭐 북미, 남미, 일본 그리고 국내 시장, 동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잘하고 있고요. 여기 추가 시장까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마리서치만 국한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잘 나가는 화장품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중에 대장이 이제 파마리서치죠. 업황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파마리서치를 보는 건 어떻게 더 싸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다시 갈 건데 어떻게 더 싸게 살 거냐. 얘는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기대치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폭 보면. 그러면 자 우리가 전략 어떻게 짜야 되냐. 제가 빙빙 돌아서 이야기 드린 이유는 결국 이 올라가는 구간에 잡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조정 나올 때 사고. 여긴 살 자리가 없죠. 살 자리 없습니다. 또 조정 나오면 사야 되는데 이제 기다렸다가 어디서 사지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빨리 사셨어요. 이러니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싸게 사니까 고민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략이 잘 안 맞죠. 너무 급하게 사셨다라는 거고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쉽게 싸게 사는 자리를 바로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조정 나올 거예요.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아예 한 50에서 55만 원 레벨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가능성의 영역이에요.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은 더 많기 때문에 더 하방을 보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자라고 얘기 드리는 건데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 그럼 지금 가져가는 것만 챙기시는 게 좋아 보여요. 15%는 뭐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런 전략으로 나눠 보시는 게 좋겠고 추가 매수는 아예 한참 빠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파마리서치가 성장세가 또렷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이 기업이 싸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구조 속에 나오는 조정에 어떻게 싸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미 한번 비싸게 사셨고 그 다음 평단을 조절하는 거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냐? 최소 55만 원 깨지는 건 봐야 된다. 그래야 살까 말까를 고민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의견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살펴드렸습니다. 거의 뭐 2, 3년 쭉쭉 올라왔던 종목이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참 고민되는 시점이겠죠. 지금 안내해주신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김구현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김근우 전문가 종목 진단 해봤고요. 그리고 미소님 지금 모셨어요. 네. 그리고 또 나야님은 원래 밀가루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요즘에 빵하고 치즈에 꽂히셨다고. 이거 큰일 났는데요. 살찔 징조인데. 한번 이 탄수화물 쪽 그리고 달달한 쪽으로 예. 끌리면요 한동안 계속 먹게 되거든요. 이거 탁 손절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보다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전에 김근우 전문가님 보내드렸는데 이영재님께서는 제약 쪽 김근우 전문가님 하루 묶어놓고 꼭 묶어야 돼요? 묶으면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커가지고 묶어놓기도 어려운데. 어디다 가둬놓고 수업을 듣고 싶다 뭐 예.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스튜디오에 가둬놓고 1시간 넘게 녹화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뭐 요즘 잘 나가는 한올바이오파마나 이런 거 설명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밖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라카노님 마가린으로 밥 비벼 드셨을 때 와 마가린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네, 드셔보셨어요 저렇게?
저는 제 스타일은 저 아니에요. 어릴 때 저렇게 먹어봤거든요. 예. 근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야, 마가린에 밥 비벼 먹는 거 진짜 갑자기 군침이 싹 도네요. 저희 지금 와. 마가린에 밥 비벼 먹는 얘기하니까 한 분이 화가 나셨어요, 게시판에. 그렇다면 예. 경건한 마음으로 예. 오늘 4위를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그런데 오늘 순위 1위부터 5위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게 아마 4위일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연봉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예. 와, 왜냐면 저는 축구 야구를 아예 안 보니까요. 4위를 보고 진짜 놀랐어요. 한번 볼까요? 자, 4위. 네. 오늘의 4위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벌써 나와요. 얼마 전에 그 이적을 잠깐만. 우리 이건 말이 좀 징그러운데. 자제해 주세요. 우리 피디님. 유승민이에요. 요거는 빨리 유승민? 날려주세요. 요거는 제가 잘못하면은 이 팬분들에게 예. 이 테러 공격을 아유, 당할 수 있기 위험합니다. 때문에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요거 어디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지금 4위에 손흥민 선수가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네. 어찌된 일인가. 좀 전에 이 여러분들이 손흥민 선수 1위 아니야? 뭐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셨는데 1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김구현 전문가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그 리그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 유럽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이번에 LAFC로 이적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리그 자체가 바뀌었고 몸값이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토트넘에서는 167억의 연봉을 기록했는데 지금 현재는 120억 원의 연봉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따라서 순위에서 다소 좀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연봉만이지 뭐 네. 골프의 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전체적인 수입 기준으로 하면 달라질 거예요. 네. 계약된 연봉만 따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설민아님 새로 또 와주셨군요. 네. 자, 세리님도 인사 주셨고요. 다이제스트님 오셨습니다. 자, 아마 1, 2, 3위 나머지 선수들 연봉 맞히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 그 엄청난 차이라기보다는 숫자만 딱 보면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맞아요. 있어서 자, 그러면 1, 2, 3위를 맞춰주실 그분을 모셔볼까요? 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국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이종국입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네. 또 그 주황색 팀이 잘 나가가지고 기분 좋으실 줄 알았는데 왜 안녕 못하세요? 뭐 이 오늘 그 한국 선수 연봉 예. 나오는데 뭐 다 단위가 뭐 몇백억이고 막 이런데 여기 지금 보면 왜 유현진이 없고 하기야 뭐 은퇴 선수 유현진은 지금 현역이잖아요. 또 왜 유현진은 전문가님의 팀에 있죠. 여기 안 넣었어요. 이 공통적인 건 지금 이 네. 선수들이 다 해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이에요. 네. 올해 딱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누적 연봉으로 하지. 어려워요. 그런 거 전문가님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일단 올해 딱 따지고 이거야 예. 뭐 일단 1등은 무조건 맞추는데 네. 2등, 3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요. 우리 손흥민이 4등이라는 게 눈물 나네요. 그쵸. 그럼 혹시 1위는 어떤 선수인가요? 당연히 이정우죠. 오, 당연히 이정우 선수. 왜냐면은 이종범 아버지가 나하고 이니셜 똑같죠? LJB. 어머, 그렇네요. 맞네요. 예,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내가 차승원하고 주민등록 앞자리가 똑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정우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갈 때 1억 1,300만 달러. 달러. 예, 그리고 예전에 추신수가 텍사스 쪽에서 1억 3천만 달러. 그 다음에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 갈 때 연봉은 6년에 3,600, 그 다음에 포스팅 금액이 2,600.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4년에 8천만 달러. 그리고 추신수가 누적 연봉으로 그게 돈으로 한 사람은 대략 1,900억인가? 그거 방송에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 이대호.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누적 연봉이 429억. 그거 엊그저께 텔레비에서 봤고. 유현진 선수는 1,000억대 넘잖아요. 그러니까 추신수, 유현진, 뭐 이대호 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정우가 1등이고 그 다음에 김하성 선수가 이번에 탐타베기에서 애틀란타로 아마
갔을 거예요. 탐탑에 들어갈 때 400억이니까 200억 정도, 연 200억 정도 선수고, 그 다음에 김민재가 그때 그 당시 저쪽에 있을 때 30몇 억이 100억대로 늘어났거든요. 오. 그러니까 1등은 이정우고 2등은 김하성이고 3등은 김민재 선수가 되겠죠. 야구만 이게 보시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축구도 보십니까? 나는 손흥민 때문에 축구 보고 와. 김민재는 손흥민 때문에 아는 거고, 황희찬 선수가 그때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울버햄튼 그 운동하고 그러는 거, 나 혼자 산다는지 어딘지 나와갖고 네. 한번 한 거 나는 다 봐요. 그리고 이정우는 하이라이트 꼭 보고, 이정우를 보면 김하성이 옆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김하성 선수가 요새 조금 저기 하잖아요. 탐탑에이로 갔다가 부상당해가지고, 어쨌든 나는 운동선수는 거의 뭐 스토커야. 야, 역시 이게 전공 분야가 나오니까 말이죠. 우리 전문가께서 얼굴 표정부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싹싹 먹으니 거의 뭐 앞에 프롬프터 있듯이 쫙 얘기하시는. 네. 전문가님. 근데 맞아요? 네, 그렇게 모르죠. 알고 있는 아직까지 거예요. 모르-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전문가님이 야구만 보시는 줄 알았는데 또 축구도 지금 여러 개의 연봉이 지나가다 보니까 현실 감각을 상실했어요. 막 네. 몇천, 막 몇억, 몇백억 그쵸. 이러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현역이고 또 현재 뭐 메이저리그라든지 진출해 있는 선수들만 모아놨는데 전문가님 설명은 뭐 류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 이런 선수들까지 그렇죠. 줄줄 깨고 계세요. 게다가 누적으로도 쑥쑥쑥. 정말. 이 주식 하나 보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언제 정도 다 챙겨보시는. 이제 전문가님. 이승엽 감독 전 오비베어스 아니 두산베어스 이승엽 감독도 얘기해. 원래 나는 첫 번째가 내가 완전히 골수가 이승엽이었어요. 그 요미우리로 갈 때 나는 일본 얘기를 안 해서 내가 뺀 건데, 요미우리로 갈 때 처음에는 텔레비 중계가 없어가지고 그 이상한 사이트에 가서 야매로 찾아 들어가고 가서 막 그것도 보고 그러다가 예. 이제 SBS에서 이제 해갖고 내가 SBS에 고맙다고 글까지 쓴 사람이요. 원래가 이승엽 다음에 이대호, 그 다음에 유현진, 이순선대, 지금은 이정후. 네. 지금 전문가님도 이승엽 선수를 좋아하고 이렇게 관심을 옮겨간 것처럼 부자 국민 1등 경제님께서는 이정복 전문가님이 2007년에 배워야 산다 하실 때 이승엽 야구를 보셨다고 그걸 또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그리고 부자국민 1등 경제님 맞아요. 정말 자주 와주셨던 분인데 오랜만에 뵙네요. 예. 이렇게 해서 또 네. 이정복 전문가님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또 종목에 대해서도 꿰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릴레이 종목 상담 이어가 볼 겁니다. 첫 번째부터 네. 주전공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투차전자 전지 봐야 되겠죠. 자, 두 차전지 모둠으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 왔습니다. 예. 4632번 쓰는 분께서요. 삼성 SDI 사도 되나요? 아하. 깔끔하게 매수 문의로 전화를 주셨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 민성님이 오늘 저희 시작할 때부터 2차전지를 계속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58,500원에 비중도 꽤 되세요. 그러네요. 30%. 오래 기다렸는데 지긋지긋하네요. 5만 원 초에 팔고 나왔어야 했는지 중장기로 보신대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유튜브 고고의 세상님도 남겨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전고체죠. 한농화성. 매수 가격은 15,300원이고요. 10%입니다. 사실 그 밑단에서 주가가 참 움직임이 크게 없었죠. 게다가 최근 시장과 함께 좀 내려와 있는데 한농화성은 14,000원대고요. 여기서 한번 사실 탄력받으면 가파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농화성 살펴드려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형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닉네임이 전형진 ESS셔요? ESS 네. 종목이네요. 한중 NCS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요 35,900원. 딱 지금 수준입니다. 5% 갖고 계신 거 보니까 혹시 오늘 사셨나 싶기도 한데요. 자, 한중 NCS 요즘에 ESS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화제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 네 가지 종목을 바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2차 전지 종목들 모둠으로 살펴주시죠. 그러니까요, 유현진이 1등 나오는 걸 봤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삼성 SDI가 이제 가격은 좋은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좋은데 뭐 차트가 좀 약하다. 그다음에 차트는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주식을 너무 뭐 높게 샀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 SDI는 딱 거기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문의를 했으니까 얘기해 드리면은 매수를 하려면 분할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일부 좀 하고 다음 주로 가면서 조금 더 밀리는 걸 감안해서 조금 더 밀리면 거기서 매수를 한 뒤 가격대는 한 19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2차로 나눠서 매수한다면 나쁠 거 없죠. 대신 이게 이제 이분이 수익이 날라면 18거래일 정도, 한 20일 정도는 그 모진풍파 알죠, 여러분? 이종복에 얘기하는 거. 한 20일 정도 눈 딱 감고 갔을 때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 SDI에서 돈이 좀 되려면 연말 쪽까지 갖고 가되 단기적으로는 2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아마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때 이제 이종복 방송을 좀 많이 보라. 뭐 이런 얘기 할게요. 결론. 가격은 좋은데 차트가 아직은 조금 약하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가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코스모 신소재 이제부터는 이제 매수가에서 이제 내가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애당초 30%를 샀고 58,500원이었잖아요. 처음에 한 20% 안쪽 사고 주가가 밀렸을 때 추가 매수했었으면은 5만 원대 왔을 때 팔았어도 되는 이런 건 아쉬운 건 꼭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연말 쪽으로 길게 가면 이 가격 정도가 딱 애매한 가격이 될 거거든요.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대 한 6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팔고 싶으면 만약에 다른 어떤 이상한 주식을 갖고 있다. 그걸 팔고 아까 삼성 SDI하고 똑같은 얘기 합니다. 이분한테는 대신 다른 분들은 이 얘기 듣고 비중을 많이 사면 안 돼요. 이분한테 맞춤 전략은 코스모 신소재를 20%를 더 사는 거죠. 얘는 능히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이런저런 종목 갖고 있으면 던져버리고 나는 이걸 더 사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 여기거든요. 여기쯤에서 많이 산 부분을 줄이고 나머지를 갖고 가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나는 6만 원 넘어가는 걸로 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한농이는 벌써 20%네요. 뭐 20% 15,300원? 괜찮죠? 차트는 약하지만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찍혔던 저점에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애지간해서는 급락할 확률은 떨어져요. 14,000원을 살짝 깰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분도 마찬가지 2차 전지의 흐름이 조금 양호한 시점이 오는 그 타이밍. 그죠? 지금이 내가 지난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할 때 타이밍적으로 좋은 타이밍을 얘기한 게 화수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움직임이 좋을 수 있는 자리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돼요. 나는 이것도 더 사라고 하고 싶고요. 대신 20% 이상은 안 되고 돈이 없어요. 오케이. 단기 저항이 딱 15,500원에서 16,000원 언저리가 단기 저항받을 확률이 좀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한중이가 이제 가장 생소한 주식인데 이 주식이 의외로 자문사 운용사가 좀 많이 갖고 있고 그죠? 그쪽에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시피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가 끝났어요. 대신 이제 부채 비율과 유보율 쪽으로 봤을 때 재무 구조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 주식의 단점은 현금성 자산이 조금 딸리는 어떤 요게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게 매수가가 35,900원이 오늘이었다면 청테이프로 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어딘가에서 샀다면 이게 아까 얘기한 애매한 가격에서 산 거예요. 애매한 가격. 아마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요 타이밍에 샀을 것 같은데 이 주식을 살려면 요 정도 가격적으로 얘기하면은 32,000원 언저리에서 사도 샀어야 될 주식을 높게 산 거죠. 다만 주가가 이제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 1차 저항은 4만원에서 42,000원 정도. 그죠? 조금 더 세게 가면은 요거는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흔들릴 경우 이 주식은 5% 갖고 안 되죠? 기본 10% 정도는 가야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 묶어서 살펴드렸습니다. 비중이 좀 제법 있는 종목 가운데서도 추가 매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또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네. 전문가님이 딱 등장하니까 또 김명진님, 행복과장님도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이제 막 들어와 주셨고요. 방우열님께서는 이종복 선생이다 했는데 그 앞에 한화 이종복 선생이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거의 호 아니에요, 호?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앞서서 저희 네. 선수들 연봉 분석하니까 분석 최고십니다. 이렇게 또 글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종목들 신청이 굵직한 것들 많이 들어옵니다. 카카오가 중복해서 네. 나오고 있고.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내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요새 장도 좀 찌글찌글하니까 예, 미래에 나올 기사 하나 알려줄까요? 내가 그거 네.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궁금해요. 뭔데요? 이종복이가 요새 2013년 드라마 이민호하고 김희선 나오는 신의라는 드라마를 옛날에 있었던 VOD 로 사극 같은 봤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사극인데 네. 뭐 어쨌든 미래에 우리 문동주 있잖아요. 예, 그 야구선수 문동주. 예, 한화이글스의 네. 그 대전 왕자 그 문동주 선수가 미래에 네. 1억 5천만 달러 계약 아마 할 겁니다. 점점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선수보다 높은 거잖아요. 저희가 스포츠를 잘 모르니까 이게 되게 대단한 거고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아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선수들보다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게. 그쵸. 당연하죠. 예. 역대 최고. 문동주가 기록을 쓸 거다. 문동주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채널을 돌리시다가 방금 잠깐 보신 분들이라면 네. 혹시 이 채널이 스포츠 채널인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저희는 증권 방송입니다. 스포츠 채널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액션이 고장 나가지고요. 네. 게시판에 구경만 할게요님 문동주 미국 가나요 하셨는데 저희는 그럼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랭킹 네. 좀 보고 또 시장 그럴까요? 분위기 잠깐 좀 훑어볼게요. 지금 민주님께서는 정우주는요? 이게 네. 또 아직 안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뭐 정우주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수도? 정우주도 가요. 그래요? 근데 정우주도 가긴 가는데 연봉을 제가 못 봤어요. 보고 다음번에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어허. 예. 분명히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네, 지금 자, 아임리얼님 스포츠 토토인가요 하셨는데 저희 그러면 이쯤에서 4위, 5위 저희 연봉 랭킹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위는 어떤 선수가 네. 차지할지 한번 볼까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자, 3위는 바로 김민재 선수입니다. 네. 축구 선수죠. 130억 원. 그래요. 잠깐. 이런 거 오늘은 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건 너무 제 얼굴이 아니잖아요. 예, 연상이 안 되니까. 잠깐만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누구 예. 닮지 않았어요? 누구 약간 천명훈 씨. 그리고 또 있는데 뭔가 저렇게 생긴 사람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지 간에 지금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연봉이 네. 130억으로 나와 있죠.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데 저는 참 신기한 게요. 글로벌로 따지면 스포츠 스타 수입 1위가 축구 선수예요. 호날두.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선수들 가운데서 축구 선수 3명이 3, 4, 5위예요. 근데 지금 야구만 남았어요. 네. 이것도 좀 저만 신기한가요? 세계적으로 보면서 사실 더 다양하죠. 복싱 선수들도 순위권에 뽑히고요. 오, 맞으네요. F1 선수도 있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정수치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위에 에이럭스 새롭게 랭크됐는데요. 보라스카이를 인수하면서 국내 유일의 국산화 드론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현재 15% 넘는 급등세에 보입니다. 7위에는 신라젠이 새로 올라왔는데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임상 환자 등록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21.69% 급등세 보이며 3,5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11위에는 앱코가 올라왔습니다. 캐대언의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단청 키보드가 완판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앱코인데요.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 현재는 2% 상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12위에는 한라캐스트가 올라왔습니다. 미래차와 로봇 등 수주가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라캐스트도 현재 10%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5,4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8위에는 제이시언 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업인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 급등하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5,52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현재는 5,2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9위에는 모아데이터 새로 올라왔습니다. 루닛의 훈풍으로 의료 AI 관련주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아데이터도 급등하면서 장중에는 1,345원 선 터치했습니다. 20위에는 베셀이 올라왔습니다. 금융업과 AI 사업을 새 먹거리로 선점하면서 오늘 주가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오늘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오후장까지도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대해서 진출 소식이 잇따르는 등 마스가 프로젝트 속에서 이제는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조선주의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삼영엔텍과 ASP, 오리엔탈 전공 등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신규 접근 유효한 것인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끝도 없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조선주들이죠. 조선주들 중에서도 특히 요즘엔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 바짝 또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기자재 이쪽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좀 쳐보고 계십니까? 기자재 관련주들은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나만 얘기해주면, 아까도 우리 수지 앵커가 저거 얘기할 때 내가 이토마토 피리를 불렀었는데, 여러분 이 랭킹쇼가 얘기했잖아요. 미스터 진단은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 종목이 들어온 걸 가지고 이 종목이가 이제 그때 그 느낌과 그날 움직인 걸 가지고 진단해주고, 이 랭킹쇼는 실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가야 돼요. 이 7월 17일이면 우리가 옛날에는 재헌절 날 쉬었는데 요새는 재헌절이 쉬지 않는 날이네요. 여러분들 STX 엔진이 2만 원일 때, 그죠? 이거 추가 매수하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양봉 나는 날 사는 것이라고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매수 타이밍 물어봤던 사람들한테 했던 말들이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 요새 STX 엔진이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 이 자부심 갖고 있어야 돼. 이거 이토마토 페레 이 랭킹쇼가 진짜 실시간으로 대박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내가 야간 방송도 있고 해갖고 내가 종목 얘기를 좀 안 하고 오늘은 시청자 얘기 안 하지만은 알고 가라고 얘기해주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선주들도 지금 계속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조금 중가형의 종목들도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잘 가는 주식들은 잘 가기는 잘 가지만은 지금 따라붙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한화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은 타이밍이 좀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너무 가벼운 거 말고, 그때 미스터 진단에서 오리엔탈 전공도 좋은 주식을 뭐 비싸게 샀네 어쩌네 하면서 뭐 얘기는 했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지금 날아가잖아요, 그죠? 아마 이것도 미스터 진단에 있을 텐데 지금은 가벼운 것들이 날아가는 게 시장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가벼운 것들은 잘 가지만은 지금 사기는 부담 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주들이 위치가 조금 높은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다음 주, 다다음 주로 가면서 이제 만약에 조선주나 기자재가 눌린다면 그때는 관심 가져볼 만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것은 한화그룹주나 이쪽은 지금도 관심 가질만 하다. 총평 좋은데 너무 잘 가서 지금은 좀 높고, 좋은 주식을 높이 샀다라는 거에 걸려요. 밀릴 때는 나쁘지는 않고 현재 시점에서는 중가주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관련된 종목들 역시 너무 좋습니다만 많이 올라가서 부담되는 것도 엄연히 현실입니다. 같이 한번 감안을 해두시죠. 네, 이어서 종목 상담 쭉 갈 테니까요. 또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슈토리님께서 전문가님 덕분에 테크윙을 이익 내셨대요. 그리고 오늘 남은 거 오전 방송 보고 익절하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글 남겨주시네요. 그리고 리얼님 오셨는데요. 한화머니 이게 아닐 텐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 글을 써주셨는데 뭔가 약간 BGM처럼 네. 들리는 이 저희 느낌적인 리듬은 느낌. 그냥 제가 뭐 창작이겠죠? 예. 그렇겠죠. 뭐지 들었던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네요. 그냥 뭔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종목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종목군을 좀 볼지 좀 다양하게 묶어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일단은요, 유튜브 이응님께서 방산주죠? 풍산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와 현재 주가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11만 9,600원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고점 찍고 나서 쭉 내려왔고요. 그리고 계속 옆으로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딱 그래서 최근에 조정 나오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30%입니다.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앞서 언급이 나왔던 그 종목이군요. 한화 시스템 뒷번호 6651님께서 전화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매수가와 현재가 차이는 없습니다. 53,000원에 비중 정말 적군요. 2% 정말 맛보기로 정찰만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 이렇게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앞서 두 종목 방산 쪽이었다면 이제는 살짝 건설 네. 중장비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DLENC 전화 주셨어요. 6915번님께서 DLENC를 43,900원에 사셨고 비중이 30%입니다. 맞네요. 이분은 비중 30%. 그런데 오늘은 대체로 올라오는 게 현재 가격하고 매수가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마지막으로 금수저님이 중장비 업체 진성 TC를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사신 가격이 12,800원. 역시 뭐 약손실권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2,800원에 사셨는데 현재 주가 11,640원 기록하고 있고요. 10% 비중입니다. 추가 매수 좀 해서 수익까지 보고 팔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이긴 한데 상승 동력이 생길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질문까지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종목 연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와, 종목 다양합니다. 풍산이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립 의견을 주는 위치에 있는 주식이거든요. 되게 많이 올라갔고, 구리값이나 이런 거 반영돼서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또 고점에서 되게 많이 빠졌고, 이렇게 되면 보통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이런 주식은 힘을 못 쓰거든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한 번 더 빠졌을 때가 오히려 좋은 건데, 가격도 애매하고 비중도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가 신의 한 수를 이분한테 드리면, 그냥 지금이 매수가니까 15%는 그냥 현재가에 팔고 15% 정도만 갖고 가려면 차라리 갖고 가라. 나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팝니다. 그리고 다른 걸 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걸 선택했으니까 보통 이런 주식은 밀려도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고점에서 밀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점 3개 정도를 주기 위해서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는 이런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인들한테 안 권하는 주식이죠. 비중도 너무 많고 그래서 15% 정도만 갖고 있고 13만 원에서 14만 원, 그러니까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조금 나중에 보는 게 아마 좀 유리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권하기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주식의 패턴이에요.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만약에 나중에 주가가 빠져서 10만 5천 원,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건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종목 말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정도 가격에서 사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본인이 장기 투자하고 싶으면 10만 원 언저리, 그죠? 예, 저기까지 아마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이 이제 아까 그거죠? 이제 움직임이 좋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약간 저항에 붙은 거예요. 비중 2% 너무 좋죠. 그죠? 이 주식은 그냥 보고 있다가 올라가게 되면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 익절. 만약에 주가가 약간 늘어져서 흐른다. 그럼 이 주식은 5만 1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5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잡으시면은 손실 날 확률 떨어진다. 참고 드리고 그다음에 DL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이 되게 애매한 종목들만 있잖아요. DL이 43,000원. 요게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 받았고 그죠? 요거가 잘 산 거예요. 요거가. 근데 이분은 분명히 여기서 빠지는 날 샀을 가능성이 높을 거죠. 분명히 이분도 초보자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주가가 탄력이 생깁니다. 이런 거는 중기로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47,500원에서 5만 원 언저리. 그죠? 요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익절 고려. 그죠? 예, 익절 고려. 그렇게 얘기해 드리면 되고 진성이 매수하신 분이 이제 본인이 알겠죠? 꼭다리 중에 꼭다리잖아요. 그죠? 8,000원대부터 출발해갖고 13,200원대로 간 주식이 지금 밀려있는데 매수가는 12,800원이다. 그죠? 이거 고치세요. 그리고 진성이 같은 경우도 매수하고 싶으면 지금 가격에서 11,000원 언저리로 올 때 원래 저점 매수가 그게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추가 하락할 때 더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밀릴 때 무서워하지 말고. 진성이는 지금 11,500원에서 11,000원 언저리에 왔을 때 사야 되는 주식을 본인이 12,800원에 산 거예요. 이거는 매수가가 높으나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가 추가 매수를 하면 당연히 먹고 팔 수 있죠. 대신 1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산과 건설 중장비 관련된 종목까지도 같이 챙겨봤습니다. 이 네 종목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확실히 또 좀 전에 스포츠 선수 연봉 맞출 때도 막 척척 박사님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또 다양한 종목도 한꺼번에 진단이 가능하네요. 이번에는 네. 오늘 이차전지만큼이나 많이 신청해주신 반도체 섹터 와. 그렇게 해서 마지막 5종목이 저희가 네. 가능할까요? 정말 진단 스페셜리스트니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죠. 자, 유튜브 만세님의 PSK홀딩스입니다. 37,300원에 30% 비중 많으신데요. 네. 주가는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연말까지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쿨림의 원익 QNC도 들어와 있군요. 소재 종목이죠. 21,000원에 10% 여기는 손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손절을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이런 고민 함께 붙여주셨고요. 네, 좋은 날님께서는 제주반도체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종목 17,000원입니다. 근데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오른지 몰랐어요. 네, 최근 흐름이 좋아요. 네, 8월 21일부터 지금 열흘 넘게 계속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딱 지금 자리입니다. 17,000원에 10% 매도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과연 잘 사신 것인지 제주반도체도 있고요. 다음으로 담비님께서 GST 신청해 주셨는데 현재 가격 매수가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2만 원이고요. 비중 5% 전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영님이 STI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현재 주가가 18,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시들하네요. 예, 약손실권이고요. 19,500원의 비중 5%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5종목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빠르게 가능할지 전문가님
이 반도체주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또 나왔잖아요. PSK 홀딩스가 먼저 나왔으니까 하지만 조금 스피디하게 가야 되니까 내가 내 방송 실시간 랭킹쇼 이게 지난주에 제주의 제주반도체 뭐 발음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이게 14,670원일 때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 물어봤을 때 끌고 가라고 했고 이게 거래했으면 시청자 공약 초성 추천 들어가는 대상이다라고 얘기해드렸죠. 14,670원. 만약에 이분 내 방송 실시간으로 봤으면 이 가격에 물려 있었다면 거기서 추가 매수했으면 벌써 먹었을 거고요. 이거 지금은 제주반도체가 아니니까 이제 갈게요. 자, PSK 홀딩스. 지금 질문한 이 4-5개의 반도체가 최고의 주식들입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선택도 잘해야 돼요. 아까 막 이거저거 모둠으로 진단한 것과 이 반도체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수익을 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PSK 홀딩스 37,300원. 연말까지 목표가 내가 뭐 신입니까? 예, 신이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해서 얘기할게요. 4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익 QNC. 원익 IP는 잘 가는데 원익 QNC는 왜 못 가는 거야? 21,000원 매수면 그렇게 못 산 건 아니지만 이분도 보다 보면 단기적으로 고점에 있을 때 산 거잖아요. 당장 추가 매수. 그죠? 이건 손절매 할 필요가 없어요. 추가 매수해서 갖고 가다 보면은 2만 원을 훌쩍 넘어갈 때가 올 겁니다. 그때 팔아먹고 전문가님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먹었어요. 꼭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제주에 있는 반도체 얘기할 거 있습니까? 이것은 이분한테는 원래 지금 팔으라고 해야 되는데 가고 있으니까 대신 한 차례 흔들릴 수 있습니다. 18,000원에서 18,300원 단기 익절. 자, 그 다음에 ST, GST. 그죠? 대표님 관상 끝까지 얘기하죠. 5%가 뭡니까? 더 사야죠. 돈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전망은 무지하게 좋은 주식이죠. 그죠? 이게 만약에 오늘 내가 느낌이 좋았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변곡점이 없었다. 시청자 공약 들어갈 만한 주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갖고 가시다 보면 22,000원 위에서는 파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STI, 이게 FST하고 이름 계속 헷갈린 주식인데요. 더 사야죠. 더 사시고 가지고 가시다 보면 22,250원도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22,500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반도체 5종목까지 아주 압축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마지막으로 오후장 남은 시간의 전략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할까요? 뭐 전략 있습니까? 나만 바라보면 되죠. 내일 미스터 진단이 그날이니까 그거 보면서 가는 거고요.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지금은 주식을 사고 싶거나 갖고 가고 싶으면요. 투차전지 대신 투차전지도 선별해야 되는데 어쨌든 섹터로 얘기해 드릴게요. 반도체, 투차전지, 그 다음에 제약, 로봇 이런 주식을 매수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온 고점권 종목들은 한 차례 정도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개념으로 시장 대응하시고 내일 미스터 진단을 보시면 다음 주 윤곽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수는 약간 얼추 고점의 냄새가 난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얘기한 섹터의 주식들은 바닥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이죠. 오늘 랭킹쇼 주제 조고 1, 2위까지 알아볼게요. 2025년 한국 운동선수 연봉순입니다. 과연 1위와 2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1위는 역시 이정우 선수. 우와, 네. 240억 6억 원. 원이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최근에 활약이 대단한데 네. 전문가님이 얘기를 딱 해주셨잖아요. 네, 전문가님. 이정호 선수의 연봉이 내가 저거를 기억하는 게 추신수가 1억 3천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이정우는 1억 1,300만 달러. 아마 제가 이토마스 필이 맞죠? 1억 1,300만 달러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6년 계약에. 뭐 어쨌든 우리 이정우 선수 잘 해가지고서 나중에 그죠? 한 번 더 그죠? 8천만 달러 계약 좀 했으면 좋겠고, 김하성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탑 유격수 되라고 좀 얘기 좀 해주고,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의 센터백으로 이름을 날리라고 좀 얘기해주고, 우리 손흥민 영원하라. 그 다음에 황희찬, 울버햄튼이죠. 황희찬도 깜짝 놀랐네, 그죠? 예. 저희도 지금 놀랐어요. 선수도 지금. 화이팅! 예.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가장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저희 유튜브 게시판에서는 58%나 절반이 넘는 분들이 손흥민 선수를 1위로 꼽아주셨는데, 이렇게 또 연봉하고 인지도라든지 현재 뭐 입지라든지 이거는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한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